서울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 주공 아파트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요. 네. 이르면 내달 일반 분양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좀 순조롭게 진행될까요? 네. 이 부분도 사실은 서울 최대 재건축 단지로 지금 불리고 있는 게 둔촌 주공인데 앞서 이거 조합이랑 건설사들이랑 뭐 이거 여러 가지 뭐 지금 돈 가지고 사실은 다툼이 많았었습니다. 다시 재개는 됐는데 지금 시장은 사실 지난달 9월까지 미분양이 뭐 작년 말 대비 지금 2.3배가 늘어났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뭐 수도권은 조금 현상이 덜하긴 한데 수도권도 소위 말하면 가성비가 떨어지는 뭐 일부 지역은 아직까지도 미분양이 발생한 상태라 이게 만약에 분양가가 제한을 제대로 두지 못하거나 지금 강서구랑 협의가 잘 못 되면 너무 분양가가 높으면 일단은 대출 제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둔촌 주공의 분양 실적이 향후 이런 소위 말하면 재건축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장 흐름을 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전문가들은 이 둔촌 주공이 강남 4구로 불릴 만큼 지금 서울 시내에서 하는 지역치고는 대단지고 또 뭐 크기 때문에 이 입지도 좋은 편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인근 또 대단지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시세가 저렴할 것이다. 근데 다만 최근 부동산 매수 심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거래 절벽이고 청약 경쟁률도 예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낮아질 것이다. 또 혹여 만약에 미분양이 날 경우에는 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분양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둔촌 주공 분양의 핵심인 평당 분양가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왜 네네. 그럴까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은 강남 4구라 불리니까 네. 뭐 핫플레이스로 불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군요. 네. 뭐 누구나 뭐 되면 예전에는 뭐 로또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 분양가가 지금 여기가 1만 2천 채로 대규모 단지인데다가 또 강남 4구라 불릴 만큼 사실은 강북구지만 강남 4구에 인접해 있다는 것도 네. 입지 여건도 좋고 해서 지금 3.3m 우리 소위 한 평 평당 기준으로 3,900만 원대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3,900만 원대요. 네네. 예, 서울 강동구청이 그 9일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네. 조합이 제시했던 분양가 산정 기준을 들여다봤습니다. 조합이 구청에 제시한 분양가는 평당 처음에 4,200만 원이었습니다. 3.3m 네. 제곱당. 근데 이를 3,900만 원 수준으로 조정을 하자 강동구청에서 심의를 해서 이래 통보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면 이게 다음 주 정도에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소위 국민편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분양가가 12억 원을 넘겨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네. 12억이 상한선인데 12억이 넘어서면 대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청약을 넣을 때 본인 돈 12억이 다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미분양 뭐 전체적인 경색된 부동산 시장 그다음에 또 이게 뭐 대출이 안 되면 본인 돈을 가져야 된다는 부담감. 그렇죠. 물론 예전에는 뭐 이렇게 뭐 어떻게든 대출을 끌어넣게 되면 프리미엄이 붙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2억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 네. 예, 이런 부담 때문에 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안 될 수도 있다기 때문에 핵심은 이 어떻게 12억을 넘길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 어쨌든 3,900만으로 정해지면 12억이 넘기 때문에 네. 정부가 규제 완화를 말했던 12억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 조합은 분양가가 확정되는 대로 연내 분양에 나서면 이러면 이제 다음 달에도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또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네. 이달 초 7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 그 PF 대출이라고 하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 차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다 보니까 네. 발행 금리 3배 수준이 지금 연 11.79%이기 때문에 와. 연 신입 12%의 지금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어쨌든 건설사랑 조합이랑 같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가고 조합원들도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쨌든 일반 분양가를 올리든지 이런 소위 말하면 대출 이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속전속결로 분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연 12%에 가까운 금리 부담. 아 완전 고금리죠. 굉장히 네, 고금리네요. 거의 뭐 예전 같으면 우리 저금리 시대에는 사채에 가깝죠. 네, 네, 그렇죠. 카드 막 대출 이런 종 되죠. 네. 네. 그리고 또 둔촌 주공, 옆집뷰에 대한 이슈도 많은데요. 옆집뷰, 어쩌다 이런 설계가 됐을까요? 네, 예, 보니까 뭐 사실은 뭐 쉽게 생각하면 그 용적률은 뻔한데 지금 네. 조합원들 앞서 이제 분쟁도 일어나고 뭐 조합원들은 돈을 덜 내고 싶고 건설사는 오른 소위 말해서 뭐 자재값이라든지 원자재값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폭등하다 보니까 기존에 합의했던 대로는 못한다. 금리도 오르고 있고 우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싸우다 보니까 제가 뭐 제 판단이자 전문가들도 이렇게 판단하지만 네. 그러다 보면 집을 더 붙여서 지어서 아, 가구를 늘리는 거죠. 세대수를 더 네, 많이. 일반 분양수를 더 세대수를 늘리는 거죠. 늘리려다 보니까 네. 지금 평면도 배치 가지고 지금 뭐 언론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소위 말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인데요. 또 네. 꼭 사생활뿐만이 아니고 환기랑 일조량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 그렇죠. 가리다 보니까 햇빛이 안 들어올 테고 네. 환기시켜도 뭐 바람이 아무래도 덜 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뭐 종합적으로 이런 걸 떠나서도 동간 거리가 너무 좁다는 지적이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또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죠. 네. 전용 면적 83m 제곱 평면 타입은 A부터 H까지 총 8개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E 타입입니다. 이 E 타입 분양 물량이 558가구로 가장 많은데 주방 창길이 마주보는 형태로 배치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방에서 마주 본다고요? 네, 주방에서 이제 상대 주방창을 보면 이제 서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정말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 문제네요. 그렇죠. 사실 네. 뭐 도심에서는 우리가 저층을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 꺼려하는 게 좀 아무래도 다른 집에서 그렇죠. 보인다. 네. 그래서 1층 같은 경우 사실 커튼을 아예 쳐놓고 열지도 그렇죠. 않는 경우가 네. 많은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깝깝하고 보면 뭐 소위 말해서 좀 창문도 열고 사고 환기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주택 간격이 2m가 채 안 될 정도로 맞붙어서 2m요. 네네. 2m면 뭐 지금 거의 이 거리 김혜연 아닌가요? 아나운서랑 저랑 네. 있는 거리가 한 1.5m 정도 네, 되는 것 네. 같은데 그냥 육안으로 보인다고 봐야죠 사실. 어쨌든 그렇군요. 창문 열어놓고 이래 소위 말하면 뭐 가벼운 한복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할 때 좀 신경이 쓰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아니면 아예 커튼을 치고 살거나.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너무 지금 사실 분양가에만 얽매여서 네. 된 거라 뭐 이게 소위 좀 주거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 사는 게 과연 뭐 최선의 선택일까 하는 이런 문제도 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용 59제곱미터의 경우에는 또 동일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149가구 일반 분양에 풀린 C타입도 옆집 뷰이기 때문에 이런 용적률이 허락하는 안에서 세대수를 늘려야 하고 네. 또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사실은 다 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조합원이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거 환경이 배려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주거 환경을 배려하려다 보면 집을 작게 지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고 왜냐면 뭐 건설사가 분양할 수 있는 게 만약에 뭐 600가구 일반 분양 600가구 분양한다 치면 이걸 500가구로 줄이면 또 여기에 대한 부담금을 또 조합원이 지어야 되고 하니까 사실은 계속 이미 이런 여러 가지로 분쟁을 이어오다가 네.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거죠. 본인들 주거 환경은 쾌적하고 그렇죠. 일반 분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렇게 닭장 같은 곳에서 살아라. 네. 정말 이 마주 보면 닭처럼 살아야 돼서 저는 좀 이 부분도 네. 분담금을 좀 분담을 하도록 개척한 게 어떨까 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사실 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차피 최대한 돈을 덜 부담하고 집을 지으면 된 일이니까 조금 나몰라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김예은 아나운서하고 한번 부동산 시장 흐름 많이 짚어봤는데요.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서울 제외하고 다 했는데
앞으로 이 지금 흐름을 보고 정말 잘한 일이라고 칭찬해드리고 싶고 서울도 흐름을 봐서 좀 일부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은 미분양 나온 곳들도 있기 때문에 완화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이건 재건축도 저는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를 해주고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이렇게 진짜로 뭐 지금 옆집과의 거리가 2m밖에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규제 완화할 때 이건 너무 심하다. 네. 이 평면 배치도도 충분히 고려할 사항으로 넣어서 좀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앞으로 이 집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도 향후 뭐 그냥 일단 내가 서울에 집만 갖고 봐야지 해서 분양 받았다가 옆에 옆집에서 이래 눈도 보이고 이러면 얼마나 사생활 부담- 침해죠. 네. 부담스럽겠습니까? 네.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집하고 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